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회 적정 예상 문제죠. 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다음 대표 여자를 뽑는 정치 행위로 정보를 선택하고 비판, 견제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벌써 발문 서두에 나와있잖아요. 대표 여자를 뽑는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멋진 여러분,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참여한다. 2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다음에서 정당과 이익단체 공통점. 야,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정당과 이익단체 공통점. 그런 거 밑줄에 놓으셔야 됩니다. 알맞은 거라고 했죠. 예. 자, 여러분, 정치적 책임을 수용한다. 이건 정당만의 특징이죠. 이익단체는 정치적 책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당만 해당되는 거. 여러 농성에 참여한다. 이것도 정당의 이익단체 다 마찬가지죠. 공통점.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한다. 그렇죠. 정당 이익단체 공통점입니다. 니을의 특수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익단체만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공통점 묶어놓은 거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현대정부의 경제적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작은 정부 추구요, 정부 규제 완화요, 공기업 민영화 다 얘기됩니다. 경공업 중심 육성 경공업 이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정부가 아닙니다. 예, 4번 후드로 펴시고요. 4번으로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주정치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권행사. 벌써 게임 끝났죠? 그렇죠. 선거입니다. 더군다나 정보를 선택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다. 선거지요. 이 잘하면은 그 정보를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못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결단되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거, 정말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거 선거 때 정말로 참여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다음 민주선거의 원칙 중 어긋나는 거라겠어. 어긋나는 거 호도로 펴지고. 자, 고대 그리스에서 여자 노예에게 시민권을 제한했어요. 여자 노예한테는 시민권, 투표권 안 줬습니다. 그러고 1918년 영국에서 성인 남자하고 3세 이상 여자에게만 또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여자 안 줬단, 이 성인이 된 남자한테만 주고 또 30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선거를 안 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1인 1표를 준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보통선거지요. 바로 보통선거에 어긋나는 선거원칙에 따라가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고요. 정책 결정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정치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동시에 벌써 여러분 정치 과정 일반 국민에게 알린다. 예, 국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수립해서 정책 결정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거. 예. 자, 국회 1번이 정답이고요. 7번. 사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익단체 활동의 유의점을 말하는 이익단체 활동의 유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줄에 넣으시고.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지하철 파워로 우리 시민들 중국인이 너무나도 이 혼란을 겪습니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또 약사법 개정의 방침에 항의해가지고서 약국들이 장부문을 닫아가지고 환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파업하는 양반들 또 약사법의 이 개정 방침에 항의해서 이 약국을 물러다는 약사들 말이죠. 이 양반들 자기 사익만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익과 고익. 그렇죠. 좋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이 약국들이 이 문 닫고 이 대모 수련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한 달 동안 안 아파보세요. 전부 다 문 닫습니다. 스스로 문 닫아요. 스스로. 예. 국민들이 가끔 아파가지고 말이죠. 약을 사주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걸 모르고 말이죠. 지하철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지하철 합의해가지고서 버스만 타고 다녀보세요. 지하철 100% 망합니다. 예. 뭘 알고서 이 양반들이 해야죠.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자, 8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2번에 바로 보세요. 생활에 필요한 상품서. 생활에 필요한 상품서. 이거 경제잖아요, 경제. 이런 거 답을 바로 올리셔야 됩니다. 예,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서 A 부분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A 부분 정책 요구의 매개다. 정책 요구의 매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매개체들. 시민집단, 이익집단, 그리고 언론. 이런 팀들입니다. A는. 예. 그 다음에 정책의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B.
정책 결정하고 집행한다. 뭐 의회 내지 정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선택은 2번 의회가 되겠죠. A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사회적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 정치권을 감시한다. 벌써 여기서 나와요. 정치권을 감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여기서 게임 끝나네요.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공익증진. 여기에 또 이익을 담당하죠. 또 이익갈등을 중재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 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잖아요. 예, 시민단체. 자, 이것도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면서 각 주체의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달라. 예, 이런 거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2번. 정당,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해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반영해줘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만들어서 나갈 때 결국은 정당이 뭡니까? 목표가 정권을 이 청와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정권 획득이죠. 자, 1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걸 골라달라고 해서 잘못 설명한 거. 자, 1, 2, 3번은 다 잘 얘기가 됐는데 4번에 가보세요. 국회는 뭐 의회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명시 광고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을 한다? 아이고, 서명시 광고를 통한 여론 형성은 누굽니까? 국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4번이 잘못됐고요. 13번, 법에기로 알맞지 않은 게 알맞지 않은 거 밑줄에 해놓으시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요, 사회적 갈등 악화. 예, 정의롭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독재성 악용될 때, 또 특정 계층 이익만을 오고할 때, 다 연결되는데 4번을 보세요. 부당한 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경우, 아이고, 부당한 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4번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자, 14번. 법과 정치의 순기능 중에서 주된 역할을 골라라. 순기능. 예, 바로 4번이 돼야 되겠죠.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지혜를 갖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새덩어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참여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바로 참여 아닙니까? 능동적, 명확한 인식과 견해, 능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거 포인트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번입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라고 했어.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여러분. 정부 규제 완화. 요것이 해당사가 없지요. 정부 규제 완화. 이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셔서 다음 경제 대공황 이후 출현 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아니거라고 했어요. 큰 정부. 자, 독점 규제, 공공재 공급, 빌보격차 완화. 이건 전부 이제 큰 정부. 정부 역할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큰 정부입니다. 그런데 3번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정부에서 개입을 적게 하겠다. 즉,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작은 정부. 3번이 정답이고요. 18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볼 수 없는 거를 골라달라고 해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볼 수 없는 거. 예, 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 육성, 성장과 분배의 조화 다 얘기되는데 보호무역의 강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너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예, 교류하기가 좋겠습니까? 어렵지요. 예. 자, 1번에 해당사가 없고요. 19번. 예, 보기와 같은 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 누진세.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공통점. 소득, 재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번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정부의 활동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레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자, 후반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으로 여기서 게임 끝나가 아닙니까?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이다. 정부가 개입하자 이런 얘기죠. 예, 큰 정부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번 독과점 개입이다. 규제 강하다 말이죠. 정부가 팔짱 끼고서 맹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적극적으로 요소에서 딱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정책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큰 정부. 4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근서구에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모방에서 불구하고 기업 80년대 후반까지 제대로 된 민주정치 발전을 하기 어려웠고 시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니은 저항을 60년대 이후 계속해왔다. 자, 그러면 21번 미처진 기억이 이유로 알맞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이유? 예, 시민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 때문에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지요. 80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시민들이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80년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치 참여 의식이 낮았지요. 옆에서 야, 좀 신경, 야, 인마 너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1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미천치 니은과 관계없는 거. 와, 바로 요겁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거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가자, 싸우자, 이게 했던 그런 저항을 했던 공통점 아닙니까? 5.16 군사 쿠데타는 박정희라고 하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서,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숨은 의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 민주 발전을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2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3번입니다. 자, 유추할 수 있는 국가 기능을 알맞게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예. 쭉 얘기하다가서 두 번째 줄 이때 중간부터 정부는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정책에 순응하게 해야 효력을 얻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자기 주장만을 하는 어떤 개인, 집단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해야 되냐? 그러면 갈등으로 계속 시작해야 되겠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할 때 그때 통합이 됐을 때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협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2번 사회통합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대회와 관계가 가장 깊은 국제기구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국제기구. 세계의 이전과 체질을 초월하여 무한 경제시대를 진입하고 있고 공산법, 농산물 및 서비스 교육과 무역 자유와 예, 이 두 번째 점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주장에 반박으로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아는 거. 정부와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효율적으로 뭐 참고하고 응용하고 배포되는 이 사회로서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여가가 보장돼야 되겠다. 결국 여러분 이 가만히 보니까 사생활 비밀 침해가 된다. 의사구조가 왜곡된다. 정보교차 정보 독점 현상. 134는 전부 정보화로 인한 단점이죠. 부정적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보의 대중화율은 이건 뭡니까? 정보화로 인한 긍정적 측면, 장점이죠. 그래서 2번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에 대한 문제는 100%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여러분 23번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예, 개인과 집단의 그 갈등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잘 요걸 한 덩어리로 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3번에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 2번을 3번으로 정정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